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계약을 해버렸어요. 계약을 하고 저번 주 수목금은 등교를 했고 오늘부터 이제 2학기의 처음이자 그리고 아마도 코로나가 엄청나게 또 심해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온라인 주간이 이제 될 것 같은데 저번에 우리 등교해서 안내했다시피 우리 온라인 주간 이번 주에는 4차시 내내 우리 영어는 4차시잖아요. 4차시라는 게 월화수목금 5일 동안 4번이나 하루 빼고 4번이나 영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차시 내내 새로운 책을 나가기로 했어요. 여기 위에 수능 감잡기라고 하는 거 보이죠? 우리 유수능 1학기 때는 유수능을 했는데 그거랑 똑같아요. 똑같이 우리 모의고사 유형, 즉 수능 유형으로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보고 또 연습을 하고 또 많은 단어를 함께 공부를 할 건데 오늘 처음으로 첫 차시 때 나갈 문제 유형은 글의 목적을 파악하는 유형입니다. 요거는 우리 듣기가 17번까지 끝나고 18, 19번 유형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 듣기 끝나고 바로 문제 푸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목적 파악하는 문제는 보통 2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 맞추고 갈 수 있을 정도의 문제 난이도일 것 같아요. 오늘 풀 문제 요것도 어렵지 않아서 현지글로 보다시피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쉬워요. 빨리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에도 뉴스능 풀 때 이 문제 유형, 목적을 파악하는 문제 유형을 풀 수 있는 키포인트 혹은 어프로치,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알려줄 텐데 다 아는 내용이요. 여러분이 다 설명했던 거고 그렇게 빨리 할 건데 일단 먼저 단어를 보고 단계 접근법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아마 쓰는 공간이 그 나눠준 유인물에 없을 텐데 그 밑에 조그만한 공간을 활용해서 하거나 아니면 봉책 혹은 뭐 이게 조금 큰 포스트잇 있죠? 거기를 활용해서 꼭 단어를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요. wish, 이게 여기 흐름, 물결표, the bes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느낌표에는 항상 목적어가 들어간다고 했죠. 여기서 대상, 누구에게 wish, 기원하느냐라고 하는 그 대상이 여기 흐름, wish와 더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뜻은 뭐냐면 그 대상에게, 누구에게 행운을 빌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I wish you the best 라고 하면 나 너에게 행운을 빌게 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이번에 host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지문에서는 동사 뜻으로 쓰였어요. 무언가 행사, 그런 거를요, 개최 혹은 주최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문에선 동사로 쓰였지만 명사로서 쓰일 수가 있어요. 주최자, 개최자 하는 뜻이 되겠죠. 3번에 undergo라고 하는 건요, 좀 중요한 단어예요.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겪다, 경험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혹은 우리 지문에서는 겪다, 경험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지만 다른 지문에서는요, 견디다 혹은 참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요 견디다 혹은 참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에는 비슷한 단어로 E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한 번씩은 들어봤으리라고 믿어요. endure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 지문에서는 겪다, 경험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4번에 어떻게 읽는 거냐면 우리 ch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읽잖아요. church라고 하는 단어 알죠? 교회. 여기서도 ch가 다 이렇게 치읓 발음으로 읽혀지는데 여기서 4번에서는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K라는 발음처럼 발음이 돼요. 그래서 chemotherapy 이렇게 반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chemotherapy. 테라피라고 하는 거는 치료하다, 치료 이런 거 알죠? 들어본 단어죠? 앞에 키모가 붙어서 화학 용법, 치료 용법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용법이라기보다는 요법, 치료법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 이제 암에 걸린 사람들이 키모 이렇게 줄여서 키모 치료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를 나도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암에 걸린 환자들이 키모테라피, 화학용법을 받고 암을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을
겪겠죠. 그럴 때 chemotherapy라고 단어를 씁니다. 5번에 regain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반으로 나눠볼 수 있냐면요. re라고 하는 거와 gain이라고 하는 걸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gain은 우리 no pain, no gain 여기서 들어봤죠. 아프지 않으면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 있죠. 속담인가? 격언인가? 그런 거 있죠. 거기서 들어봤을 때 똑같은 gain이고요. 앞에 re가 붙었어요. 그래서 회복하다라고 하는 단어 뜻을 가지게 됩니다. 요거와 유의어 하나만 알려주고 넘어갈게요. recover이라고 하는 것도 회복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바로 비슷한 단어가 여기 이렇게 recovery라고 하는 게 나왔네요. 6번에 on the road to recovery라고 하는 거는요. 회복 중인이라 회복 중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회복 중인. 7번에 head라고 하는 건 head가 명사로 쓰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체의 일부인 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지문에서는 동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헤드를 이렇게 내밀면, 들이밀면 어디로? 향하다라는 뜻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어디로? 향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문을 만들어 보면 I'm heading to the supermarket. I'm heading to the supermarket. 이러면 나 슈퍼로 향할게. 슈퍼 좀 갔다 올게.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8번에 book이라고 하는 거 요것도 똑같이 동사예요. 명사로 쓰이면 책이잖아요. 그렇지만 book은 예약하다. 우리 그 옛날에 뉴스는 첫 번째 문제 다뤄줄 때 그 크루즈 예약한 유람선 예약하는 거 나왔었잖아. 그래서 뭐 첫 번째 내가 뭐 얼마에 계약을 했는데 뭐 이게 디스카운트가 있어서 뭐 환불해 주시고 남은 차액은 제가 뭐 입금할게요. 뭐 입금하지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우리 목적 찾는 유형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그거에 나왔던 단어인데요. 거기서도 예약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우리 지문에서도 book이라는 동사는 예약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나왔네. cruise. 9번의 cruise는 유람선 여행이겠죠. 유람선 여행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자, 10번에 extend라고 하는 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뜻은 뭐냐면 흔히 알고 있을 거예요. 연장하다 혹은 확장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extend the due date. due date라고 하는 거 우리 알고 있죠. due date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볼까요? due date라고 하는 거 마감 기한이라고 하는 거 옛날에 우리 다뤘었는데 extend due date라고 하면 마감 기한을 연장시키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지만 우리 지문에서는 요 연장하다, 확장하다라는 뜻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무언가를 누구누구에게 뭐 건네다 혹은 베풀다 라고 하는 뜻으로 extend가 쓰였습니다. 이따가 문장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11번의 토스트라고 하는 건요. 우리 아침에 미국인들이 식사 대용으로 먹는 토스트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먹는데 그 뭐 식빵 이게 아니라 우리 지문에서는요. 축배 혹은 건배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요게 그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는 영화 알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인 그 영화에서 가장 그 명장면 뒤에 이렇게 폭죽이 팍팍 터지고 얘가 축배를 들어 올리고 있는 사진 이해하라고 가지고 왔어요. 요 할 때 이러한 상황에서 토스트라고 하면 축배를 뭐 들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의 fortune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지문에서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 행운 혹은 성공 이러한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13번의 fondly라고 하는 거는요. 특히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냐면 우리 편지글이잖아. 여기 8쪽에 있는 이 문제는 편지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편지글을 시작할 때는 Dear 누구누구 우리나라에서는 뭐 Dear 희원 이러면 희원이에게 라고 하고 끝마칠 때 미국의 그 편지 끝맺은 말이 굉장히 정해져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지문에서는 fondly라고 쓰였어요. 요건 약간 친구, 좀 가까운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끝맺은 말로 많이 쓰입니다. 애정을 담아라고 뜻이 되겠고요. 친구가 아니고 좀 공적인 일로 편지를 보낼 때 아니면 조금 높은 사람에게 좀 편지를 보낼 때
공식적인 입장일 때라고 할 때는요, fondly보다는 요거 들어봤을 것 같아. sincerely 라고 하는 거 또 비슷하게 편지글에 맺은 말로 쓰일 수가 있고요. 뒤에 yours라고 하는 것도 붙일 수가 있어요. sincerely yours 아니면 yours가 앞으로, 맨 앞으로 가서 yours sincerely 이렇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만 더 알려줄까요? 뭐가 또 있을 수가 있냐면요. best 하고 희원 이렇게 희원이가 라고 맺을 수도 있고요. 뒤에 best regards 라고 하는 것도 같이 쓰일 수가 있어요. best regards 이렇게 그리고 조금 또 친한 친구에게 편지를 쓸 때는요. 그냥 love 이렇게 마지막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love 희원 이러면 뭐 희원이가 애정을 담아서 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마지막 13번에 알려준 요 표현들은요. 다 미국에서 편지를 쓸 때 끝맺은 말로 쓰일 수가 있는 단어들입니다. 표현들입니다. 자, 이렇게 13개의 단어를 같이 한번 살펴봤고 그렇게 많이 어려운 단어는 없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뉴스는 그리고 교과서를 하면서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다뤘기 때문에 다 한 번씩은 봤었을 법한 단어일 것 같아요. 이 단어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해석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풀어보기 전에 간단하게 한 번만 저번에도 했으니까 요 글의 목적을 파악하는 유형을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이런 글의 목적을 파악하는 문제는요. 보통 편집글로 이루어진 경우 실용문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많을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편집글에서는 무엇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냐면 발신인과 그리고 수신인 그러니까 이 편지를 누가 쓰고 누가 받는지 즉 필자 누가 쓰고 그리고 이것을 누가 읽는지 독자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글의 목적을 파악하는 문제 유형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표현들이 굉장히 많다 했죠. 그거는 필자의 목적이나 의도는 어디에 필자에 써볼까요? 필자의 목적이나 의도는 어디에 많이 표현이 담겨서 드러나냐면 희망, 부탁, 내가 무언가를 부탁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경우도 많고 어떤가를 요청할 때 그리고 요구할 때 그리고 명령할 때 이거 해 이렇게 됐어 라고 할 때 이러한 표현에 필자의 목적과 의도가 담긴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요럴 때는 우리가 흔히 동사를 잘 파악하라고 했죠. 이렇게 지금 앞으로 내가 써줄 5개의 동사가 나온다면 그럴 때 거기에 문제를 푸는 굉장한 힌트가 들어있다. 그 문장을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동사들을 내가 저번에도 써줬지만 같이 한번 또 써볼게요. want 이거는 희망이겠죠. 뭐 need 아니면 ask도 있을 것 같아요. ask도 요청하는 거니까 희망하는 거니까 그리고 require request 요렇게 뭐 intend도 있을 것 같은데요. intend I want, I need, I ask, I require, I request 혹은 I intend까지 자 요러한 동사들이 나오면 그 문장이 답을 찾는 굉장히 큰 근거가 되고요. 혹은 이런 게 없다면 명령문 있죠. 명령문 그래서 주어가 없는 명령문이 나온다면 그 부분이 그 문제를 푸는 가장 큰 힌트가 되는 문장이다라고 파악하고 그것만 유심히 살펴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편집글에서는요. 다시 돌아와서 편집글에서는요. 그 필자가 목적이 쓰는 게 보통은 조금 중후반부에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편지를 쓸 때 보통 앞부분부터 나 이거 원해 라고 편지를 바로 이제 목적을 드러내진 않잖아.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잘 지내고 있니? 아니면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졌다. 잘 지내니? 요렇게 약간의 딴소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상황이나 뭐 배경 같은 걸 제시하면서
앞부분을 좀 구성이 되고요. 그 중후반 부부에 나 편지를 사실 쓰는 이유는 목적은 이러이러해 라고 목적이 중후반부에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대다수의 경우는 그렇다는 거고, 오늘 근데 풀 문제는 문제의 목적, 필자의 목적이 좀 앞부분에 드러납니다. 그거는 이따가 조금만 이따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기를 해줬으면 좋겠는 부분은 요 동사들입니다. 요 동사들. want, need, ask, require, request, intend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이 문장의 힌트가 된다. 자, 이제 진짜로 요 문제의 지문을 한 문장씩 빠르게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아요. Dear Cindy, Cindy에게 As always, I'm writing to wish all of you the best for the coming year. As always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늘 그랬듯이 항상 그랬듯이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I'm writing to 나는 글을 쓰는데요. 왜 쓰냐면 wish all of you 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앞에 말한 대상이 되겠죠. 우리 단어에서 wish 그 다음에 대상이 나오고 the best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을 빕니다. 돌아오는 for the coming year 이거는 다가오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해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행운을 빕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 문장까지 한번 보고 살펴볼까요? This time 이번에는요 though 자 우리 요거 문법적으로 한 번만 살펴볼게요. 여기에 쉼표하고 though가 나오면 이 though가 although랑 똑같은 뜻인데요. though가 문두에 나오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뜻이 되지만 내가 저번에 한 번 다뤄줬었는데 though가 이렇게 쉼표를 사이에 두고 문장 중간에 나온다면 이거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런데 그러나 라고 하는 however 이랑 비슷한 뜻을 가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나 there is a change 우리 변화가 있습니다 라고 해요. 우리 문제 요 8쪽의 문제를 푸는데 굉장한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 여기 두 번째 줄에 벌써 나옵니다. change 그래서 노란색으로 해야겠다. 뒤에 거랑 겹치네요. 여기 change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요. 요 문장 끝까지가 답을 푸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문의 목적은요. 변화에 대해 알려주려고 것이 요 지문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We will not be hosting a New Year's party at our home. 우리는 not be hosting, 주최를 하지 않을 것이에요. 신년 파티. 우리 New Year는 신년 파티이죠. 신년 파티를 주최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알리려고 요 편지를 썼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하나만 내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요거는 문제를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다음 글에서 유추할 수 있는 바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혹은 유추할 수 있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내가 쓰는 문장이 이 글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자, 글쓴이는요. 요 글의 글쓴이는 매년 신년 인사 편지를 혹은 신년 파티를 편지는 보내는 거죠. 보냈고 파티는 주최하는 거죠. 주최했다 라고 하는 보기가 나왔다고 칩시다. 자, 여기서 요거를 유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년 신년 인사 편지를 보냈고 신년 파티를 주최했다. 맞겠죠. 유추할 수 있겠죠. 여기에 동그라미 요렇게 해줄게요. 그거의 근거가 되는 부분은요. 굉장히 짧지만 강력한 부분이 하나가 나옵니다. as always 라고 하는 거 요 부분 때문에 늘 그랬듯이 나는 너에게 신년 인사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this time 이라고 하는 것도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년 그렇게 늘 그랬듯이 신년 파티를 우리 집에서 주최했지만 이번에는요, 그러나 주최하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를 썼으니까 요 문장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나오면 꼭 맞추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문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As I'm sure you all know. 너가 알고 있다시피, 너가 알고 있다고 내가 확신하다시피 George has been undergoing chemotherapy for the past few months까지 끊어볼게요.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의 가족 구성원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조지는요, has been undergoing. 자, 요거는 현재 완료 진행이겠죠? 현재 완료 진행이라 하면요, 무엇이냐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어 왔다라고 하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or the past few months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지난 몇 달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무엇을 경험하고 있냐면요. 겪고 있냐면 키모테라피. 얘가 투병 중이었나 봐요. 여기서 또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나오겠네? 조지는 투병 중이다 라고 하는 게 유추할 수 있겠네요. 투병 중. 유추할 수 있는 거 똑같은 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유추 써볼까요? 유추. 조지는 투병 중이었기 때문에 지금 몇 달간 계속 키모테라피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And is now just beginning to regain his strength. 그는요, 이제 막, just now니까 현재 막, 이제 막, 뭐 하기 시작했냐면 regaining his strength. strength는 뭐 힘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 지문에서는 매끄럽게 뭐 기운, 아팠으니까 기운이 없었겠죠. 근데 지금 키모테라피가 성공적이었나 봐. 그래서 기운과 기력을 regain,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네요. happily, happy가 나왔어. happy라고 하는 건 뭐 기쁘게도 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도 우리 동의어로 한번 써볼까요? fortunately 이거 알죠? 다행히도 It appears that he is on the road to recovery. 무엇처럼 보이냐면 이 무채출 문장은 밑줄친 문장은 우리가 이따가 문제의 답을 고르고 난 다음에 함께 살펴볼 겁니다. 무엇처럼 보이냐면 여기에 있는 거 is은요 해석하지 않습니다. 가주어이고요. 대절 이하가 진주어가 되겠죠. That he is on the road to recovery. 그가 지금 회복 중인 것처럼 보입니다. 다행히도. Several months ago. 이렇게 끊어볼까요? 몇 달 전에 we made the decision that as soon as he was able까지 이렇게 끊어봅시다. 우리는 결정을 내렸어요. 여기 that부터 어디까지냐면 different까지가 우리가 중간에서 끊긴 했지만 대절이 끝까지 이어져요. 요거는 우리 요 decision이라고 하는 the decision이라고 하는 부분과 동격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대절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요. 동격의 대절이라고 해요. decision의 내용이 즉 바로 다음의 내용에 나오는 대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decision을 내렸냐면 그가 as soon as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게 되면 바로 he was able이 뭔가 가능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you are able to go 이러면 너 지금 가도 돼. you are able to swim here. 너 여기서 수영해도 돼. 수영이 가능해 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 아팠으니까 활동이 불가능했겠죠. 계속 침대에 병상에 누워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기운을 회복했다고 했으니까 활동이 가능한이 되겠습니다. 그가 활동이 가능해지게 되면 바로 we were going to head somewhere warm and different. 우리는 어디로 향할 거냐면 head 할 거냐면 somewhere warm and different. 우리가 이렇게 뒤에서 후치수식하고 있죠. 어디로 떠날 거냐면 warm, 따뜻하고요. different이라고 하는 건 좀 다른, 색다른, 그러니까 이색적인 어딘가로 떠날 것이라고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exotic
different, 말해버렸어. different이랑 비슷한 단어, 이색적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을 때 말이에요. 단어 하나만 알려주고 넘어갈게요. exotic이라고 하는 거, exotic place라고 하면 이색적인 장소,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nd so we have booked a 2-week cruise to South America까지 해볼까요? 그래서 so라고 하는 건 그래서라고 하는 거요. therefore이라고 하는 거랑 같은 뜻이겠네요. 뭐 hence 라는 표현과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book 예약했어요. A 2-week cruise to South America. 우리는 2주간의 유람선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냐면 남미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 2week라고 하는 거 잠깐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2week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보면 week가 2번이 있는 거니까 여기 s가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두 단어가 결합된 거는 의미가 개념은 복수이지만 단수로 써요. 여기 하이픈이 있어요. 비슷한 거 살펴보면 우리가 너네들은 이제 17살인가? 그렇죠? 그럴 때 17-year old student 요렇게 17살의 학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17-year old라고 할 때 앞에 하이픈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투위크와 비슷하게 뒤에 s가 뒤에 요렇게 붙지가 않습니다.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고 여기에 있는 to week은요. 문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형용사예요. cruise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목적어에 여기서 어부터 South America 길게 크게가 목적어인데 가장 핵이 되고 하는 부분은 cruise가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to South America도 어떻게 보면 cruise를 꾸며주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다음 That will leave in mid-December and return after January 1st. that 나왔으니까 우리 항상 그러하듯이 이렇게 각괄호를 쳐보겠습니다. 요거는 앞에 있는 목적어를 수식해주는 관계절인데요. 요렇게 cruise를 수식해 줍니다. That will leave 떠나는데요. 언제 떠나냐면 중반, 우리 mid라고 하는 건 중반이라고 했어요. 12월 중반에 떠나서요. 언제 돌아오냐면 1월 1일 이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번 연도에는 신년 파티를 주최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겠죠. 여기 한번 묶어볼까요? 형광펜 먼저 치고 묶어볼게요. 자, 어디서부터 치냐면 as soon as부터 칠게요. 여기서부터 끝까지 South America that will leave 여기서부터 January 1st까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요 부분은 어떤 거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냐면요. 신년 파티를 이번 해에 주최하지 못하는 이유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쓸 때 나 이번에는 우리 집에서 신년 파티 못하게 됐어. 끝. 이렇게 끝내면 안 되잖아. 왜 못하는지 이유를 적어줘야 여기 신디라고 하는 사람이 독자인 신디가 그래서 이 파티를 못하게 되겠구나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황과 배경, 즉 이유를 뒤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보고 우리 답을 찾으러 가봅시다. We promise to extend the toast to all of you and hope 그 전까지 이렇게 읽어볼까요? 자, 두 개의 동사가 있네요. and에 의해서 병렬이 됐습니다. 동사 첫 번째는 promise, 동사 두 번째는 hope. 우리가 이렇게 문장이 문장이 길 때에는요. 동사가 두 개가 병렬을 이루고 있을 때 그 동사가 똑같은 시제를 이뤄야 한다라고 하는 거를 좀 눈이 흐려질 수가 있어. 그래서 흔히 문제 시제를 여기다가 여기 지금 계속 다 과거로 되어 있잖아요. We have booked, made 이렇게 과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여기다 hoped라고 하면 문장이 틀린 문장이 되겠죠. 이렇게 동사
시제 일치에도 한번 유의를 해보고 문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We promise to extend. 우리는요, 약속해요. 토스트를, 축배를 너희에게 건네는 것을 약속합니다. 너희 모두에게. And hope that. 나는 무엇을 또 바라냐면요. You and your family enjoy much happiness and good fortune in the new year. 인사말로 끝내고 있네요. 좋은 인사말로. 너와 너의 가족이요. enjoy라고 하는 거는 뭐 즐기다라고 하는 뜻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조금 매끄럽게 누리다라고 해석을 해볼게요. 많은 행복과 많은 행운이 있기를, 행운을 누리기를, 신년에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말로 우리가 끝이 났습니다. fondly 제니가 보냈어요. 애정을 담아서 제니가 보냅니다 라고 끝이 났고요. 우리 문제 풀기 전에 소재 한 번만 정리해보고 넘어갈게요. 소재는요, 어떻게 되냐면 연말 연시, 여행 계획, 그리고 신년 파티, 이따 답에서 볼 건데 신년 파티 취소에 대한 이유 설명, 변화 안내, 이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보고 우리 이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내가 요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중요하게 봐야 할 동사들을 한번 유명 처리해 봤는데 1번. 병상에서 투병 중인 친구를 격려하라고요. 우리 병상에서 투병 중인 친구가 있었죠. 조지가 있었죠. 근데 그 친구를 격려하려고 썼던 편지는 아니었어요. 2번. 파티 장소를 예약해 줄 것을 부탁하려고 우리 파티 열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약은 아니죠. 3번. 신년 파티 주최하지 못하게 된 것을 알리려고 이거다. 우리 변화 there is a change 하면서 우리 호스트하지 못하게 됐어요 라고 하는 거 있었죠. 3번은 답이 되겠고 4번 유람선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문의하려고 얘네들이 유람선 여행을 가는 것은 맞았지만 정보를 문의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죠. 5번 연말연시 여행을 위한 휴양지를 추천하려고 사우스 아메리카라고 하는 남미 휴양지가 나오긴 했지만 그것을 recommend 추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요 수능 감잡기 유형에 새롭게 나온 문제들이 있는데 요거는 체크 1, 2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요거 우리 내가 답을 지금 제시해 주긴 할 건데요. 잠시만 답까지 다 찾았으니까 잠시만 이 영상을 파스하고요. 일시 정지하고 요 체크 1, 2번에 해당되는 거 먼저 너네들이 한번 풀어보고 내 답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번 퍼즈 하세요, 지금. 그리고 문제를 요거 풀어보고 오십시오. 오시에요. 자, 한번 풀었나요? 자, 1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윗글에 밑줄 친 It appears that he is on the road to recovery를 다음과 같이 시작하여 바꿔 쓰시오 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it 가주어, that 진주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that절 안에 있는 주어를 가지고 문장 전체의 주어로 이끌고 나와서 새로운 문장을 써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예요.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 있을 때도 한번 했습니다. 미리. 그렇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가주어를 사용해서 appears라고 하는 문장을 쓸 때에는요. It appears 가주어 쓰고 진주어 that 진주어 그리고 동사 요렇게 나오게 되는 문장 구조가 있습니다. 요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뭐뭐인 것 같다 혹은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슷한 뜻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요. appears, seems 알죠? 그것도 많이 봤을 텐데 같은 뜻입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있고요. 여기 it는 다른 걸로 써볼게요. it는 가주어라고 했고 that 이하가 진주어라고 했는데요. 이 진주어 속에 주어라고 하는 부분을요. 문장의 안전 앞에 대주어로 앞에 끌고 와서 쓸 수도 있어요. 새로운 문장을 구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어 하고서요. 똑같이 seems, appears 쓰시고
to 부정사구로 문장을 새롭게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 appear이라고 하는 동사는 또한 seem이라고 하는 동사는요. 목적어로 두 가지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있었던 것처럼 가주어를 쓸 때에는요. 대절을 목적어로 취할 수도 있고요. 진짜 주어를 앞으로 끌고 나와서 투부정사구도 목적어로 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답을 한번 써볼까요? he라고 하는 주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똑같이 appears라고 하는 거를 쓰고요. 문장이 가주어로 시작되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투부정사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o를 먼저 쓰고요. 투부정사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겠죠. is라고 하는 거의 동사 원형이 뭐예요? be겠죠, be. 다음에 그냥 계속 써주면 돼. 이제 똑같이 on the road to recovery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is를 be로 원형으로 동사 원형으로 바꿔준 거 말고는 똑같이 쓰면 됩니다. 요렇게 문장이 되겠습니다. It appears that he is on the recovery. 이거를 He appears to be on the road to recovery 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1번 이렇게 풀었어요. 자, 2번 한번 풀어볼게요. 윗글의 내용에 근거하여 다음 물음에 대한 대답을 영어로 쓰래 영작을 하는 문장인데요. 요거는 어려워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문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쓸 겁니다. 질문이 뭐였어요? What does Jenny plan to do in mid-December and early January? 12월 중순과 1월 1일에 무엇을 하기로 plan, 계획했나요? 제니가. 자, 그러면 제니는 여자니까 she 쓰고요. plans to 뭐 하기로 했어요? 거기 여행 가기로 했잖아. cruise, 그 유람선 여행 가기로 했잖아요. go on a 여기 뒤에는 이제 쓰면 돼요. 2-week cruise to South America. 근데 누구랑 가기로 했어? 조지가 투병 마치고 가기로 했잖아요. with George까지 써주면 정말 완벽한 답이 될 것 같아요. 동사를 살펴보면 여기 to 이하에 있는 동사를 살펴보면 go on 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냥 go라고 해도 돼요. on 삭제해도 돼요. 그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동사는 뭐냐면요. take라고 하는 동사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take가 뭐 take medicine 하면 약을 복용하다 라고 하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 take this 이러면 이거 가져 라고 하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 우리 교과서 6과에서는 take boats and ferries 기억나나요? 어디 썼냐면 바로 배웠었는데 어디야? 여기 있죠. take boats and ferries 여기 있었죠. 여기서도 배를 타다 라고 내가 설명을 했었는데 take가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겠죠. 여기서는 여행에 떠나다, 여행에 가다 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복습하는 문제까지 다 다뤄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문제가 그닥 어렵지 않아서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문제 해설을 마무리할 거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목적 파악하는 문제 두 번째 문제로 다시 은정쌤의 문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고생했어요.